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덕으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벌써 한 주의 반이 지나갔네요. 남은 한 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맵찔이, 맵부심, 그리고 심지어 맵치광이. 매운맛을 사랑하는 한국인임을 드러내는 신조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불닭볶음면은 제 최애인데요. 생각난다. 일본의 라면 기업 니신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카피한 미투 상품을 출시해 논란입니다. 특히 니신은 농심의 양념치킨 라면도 유사하게 베껴서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본 라면 시장에서 날개를 펼치고 도약하는 국내 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라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양식품의 까르보 불닭볶음면입니다. 또 이쪽은 일본 라면 시장 1위 니신 야끼소바 볶음면 한국풍 아마카라 까르보인데요. 딱 보기에도 너무 닮았죠? 연한 핑크색 패키지에 가운데 붉은색의 볶음면이라는 문구, 또 하단에는 노란색 캐릭터, 오른쪽에 조리된 제품 이미지까지 너무 비슷합니다. 이번엔 농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은 농심의 양념치킨 라면이고요. 이쪽은 니신의 돈베의 아마카라 양념치킨 맛 야끼우동입니다. 짙은 남색 배경에 붉은색의 포인트 컬러, 한글로 양념치킨이라고 써있는 디테일까지 모두 농심의 양념치킨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거나 또 K푸드 트렌드 수명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삼양식품은 지난 2019년 일본 법인 삼양재팬을 설립하고 현지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불닭과 삼양 브랜드를 내세워 현지 영업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전년 대비 26.9% 증가한 약 21억엔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내기도 했죠. 특히 지난 1월 일본에서 출시한 야끼소바 불닭볶음면은 초도 물량 20만 개가 2주 만에 완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니신이 우리나라를 따라한다? 높아진 K푸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요. 한편으론 표절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 참 우프네요. 이번에는 기쁜 소식입니다. 한화큐셀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태양광 패널 브랜드에 선정됐는데요. 주요 태양광 시장인 미국에서 브랜드 파워를 입증하며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의 뚝심이 통했다는 평가입니다. 10일 2022 태양광 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현재 태양광 설치 기사 중 66%가 가장 선호하는 태양광 패널 브랜드로 한화큐셀을 택했어요. 이어 중국 REC, 캐네디언 솔라, 캐나다 실팝 솔라 순이었죠. 한화큐셀은 미국에서 고출력 태양광 모듈 큐피크 듀오 시리즈를 선보이면서 현지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만족시켰는데요. 큐피크 듀오는 스몰갭 기술을 적용해 셀과 셀 사이의 간격을 최적화하고 모듈 발전 효율을 높인 제품이에요. 이를 토대로 한화큐셀은 글로벌 시험 인증 업체 TUV 라인란드의 엄격한 신규 태양광 모듈 품질 검사에서 태양광 업계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바 있죠. 해외로 눈길을 돌리는 한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조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태양광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한화큐셀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기자 생활 처음 시작했던 10여 년 전만 해도 태양광 같은 게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거든요. 이때는 사업 목적에다가 이런 태양광을 추가하기만 해도 주가가 막 오르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그렇게 빠르게 커지지 않았고요. 또 언제나 문제가 되는 중국산 저가 모델들이 시장의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면서 좀 빠르게 식어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화그룹은 계속 이걸 뚝심 있게 밀어붙이면서 성과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한화에서 이 태양광 사업을 누가 하고 있냐? 여기 보면은 한화솔루션, 이 회사에서 큐셀 부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업 보고서죠. 여기에 보면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회사의 연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회사도 이름이 굉장히 자주 바뀌었는데요. 2012년에 독일에 있는 큐셀을 인수를 하면서 회사를 합치고 나누고 하면서 지금은 한화솔루션으로 정착을 한 상태입니다. 회사를 나누고 합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담당하는 회사의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은 석유화학 사업도 있고요. 태양광 사업, 플라스틱 제조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보는 거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뭘 보면 이걸 알 수 있냐? 여기에 보면은 매출 비중이 나오는데요. 물론 뭐 가성소다나 PVC 같은 것들이 여전히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큐셀 부문에서 하는 태양광 제품의 매출 비중이 이렇게 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약간의 부침은 있지만 계속적으로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화의 어떤 차세대 성장 동력 가운데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집중을 해왔던 게 여기에 나오는 김동관 부회장입니다. 김동관 부회장은 큐셀 인수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한화그룹의
태양광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태양광 설치 기사 가운데 66%가 가장 선호하는 태양광 패널 브랜드로 한화 큐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이 설문 대상자들이 태양광 업계 관계자 500여 명이라는 것들을 저는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 조사 업체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질문자들의 의도나 그리고 통계 해석에 따라서는 굉장히 상이한 결과가 나온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통계학의 함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통계학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어느 정도 확실히 시장에서 자리를 확실하게 잡았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시장이 좋아져야지 회사의 실적도 좋아지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 태양광 시장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데 지금으로서는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사안이나 이건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태양광 쪽에서는 조금 더 이게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친절하게 굵은 글씨로 결론이 앞에 나와 있죠. 보면은 지금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한국 태양광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너무 좋았던 상황이 지금으로는 상반기부터는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걸로 판단한다는 게 하나증권의 분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시장이 막 이렇게 좋아졌을 때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면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급락을 하는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딱 지금이 이런 구간이라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여기에 미국 NEM 3.0 시행, 이걸 시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지난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어떤 가정에 태양광을 설치를 했을 때 여기서 남는 전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력을 이 캘리포니아가 사줍니다. 근데 이 사주는 단가를 대폭 낮추는 게 이 3.0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단가를 낮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들이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그러다가 에이 나 안 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결국에는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주가도 최근에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포트 한 개 더 보죠. 이거는 유안타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리포트에서는 IRA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IRA 하면 전기차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태양광도 역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전지에 모듈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조금을 주면은 미국 내에서 태양전지의 설비가 막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급이 과잉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되고요. 이거는 태양전지, 태양광 모듈을 판매하는 어떤 기업들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있어요. 이거는 미래에셋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모듈 가격 하락이 있는 건 맞다. 그런데 발전 사업이 좋아가지고 이쪽에서 마진 가격 하락 같은 것들을 다소 방어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IRA 같은 요소들로 인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역으로 시장을 굉장히 확대하는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IRA의 영향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들어오는 걸 차단하는 영향도 있을 것이고요. 또 최근에 아리백 같은 환경과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 커지고 있고 태양광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들도 시장 확대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모듈 수출량이나 단가는 여전히 안 좋은 상태고요.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업황 악화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슈들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고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시 김은비 아나운서에게로 가보겠습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회사 대만 TSMC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 가격 인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생산 비용 상승에 대응하고 수익성 하락을 방어하려는 의도인데요. 가격 인상이 현실화되면 비용 부담이 커진 고객사들이 TSMC의 대안으로 삼성을 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지 시간 9일 대만 정보기술 전문 업체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TSMC는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에 특정 프로세서의 가격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파운드리 공장에서 2024년 하반기부터 양산되는 5나노미터 칩 가격 또한 대만산 대비 20에서 30% 올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TSMC가 파운드리 단가 인상을 검토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자세한 내용 재정통화 거시경제 전문가 이정환 한양대 금융대학 교수가 전해드립니다.
TSMC가 이번에 가격을 올리게 된 계기에는 수요의 감소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기간을 통해서 반도체 수요가 많이 늘어났는데 점차 경기가 하강하면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요. 수요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이상한 이야기긴 하죠. 왜 수요가 감소하는데 가격을 올리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의 근간에는 이 TSMC라는 기업의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MC는 이제 기본적으로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R&D 투자 같은 것을 늦추긴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비용 감축이 어렵기 때문에 비용을 통해서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정책이 조금 쉽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TSMC가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가격 올린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높은 마진을 통해서 적정한 수준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파운드리 회사라면은 사실 이제 삼성전자와 DB 하이텍 정도가 가장 유명한데요. 사실 삼성전자가 가장 유명하죠. 삼성전자가 TSMC 파운드리 잡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또 약간은 밀린 상황이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삼성이 하면은 또 삼성이 기술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거긴 한데 그리고 기술력도 약간 TSMC가 앞선다고 하고요. 차이가 있어서 앞선 거긴 하지만 두 개의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파운드리로 보면 가장 큰 두 회사고요. 아무래도 TSMC가 가격을 올리게 된다라면 상대적으로 다수의 고객이 이제 삼성전자와 같은 다른 파운드리 기업을 찾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1등이 아닌 다른 기업들은 좀 혜택을 볼 수 있다. 만약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핀다라 그러면 이런 가격 경쟁력으로 바탕을 해서 TSMC가 차지하고 있던 고객의 일부를 삼성전자나 DB 하이텍이 가져감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 싸움 그리고 가격 싸움인데 그리고 퀄리티도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최근 중요한 이슈인데 여러분 반도체 이슈 잘 보시고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